일단 기본적으로 제3국경유 개별 관광,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저희가 교통순환으로만 따지고 보면 철도와 비행기, 어떠한 항로가 됐던 간에 중국을 다 경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국 여행사, 한국 여행사, 그 다음에 북한의 여행사,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나오게 되는데, 북한 여행사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금강산 국제여행사는 과거 금강산 국제관광여행사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2003년도, 제가 일했을 때는 2003년이지만 그 전에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상대를 했었던, 그러니까 그 관리를 했었던 그 관광객은 조총련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산, 네, 그 다음에 평화자동차, 평화항공여행사, 이렇게 관광을 진행을 하면서 그 남측민과 조총련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여행사였는데, 2008년인가 2007년도에 명승지관광총회사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박광자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관광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남측민의 관광이 중단이 되고 방문이 없어지면서 금강산 국제관광, 그 명승지관광총회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역할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뭐 제재도 당연히 거기에 한몫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8년 5월 달에 다시 금강산 국제관광 여행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고 홈페이지 오픈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금강산 국제관광 여행사는 사실 구글에서 그 명칭을 쳐보시면은 조선 금강산 국제관광 여행사라고 해서 명칭을 치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막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연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저희 그 계약서에 따르면은 그 중국의 오중국제여행사와 그 2018년 7월 달에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 남측 국민에 대한 부분까지 양해를 오중국제여행사가 받아서 그 계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중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2018년도는 선호항공여행사라는 부산에 있는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남측 여행사의 주체가 돼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중국제여행사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중국제여행사는 뭐 전 세계적 그냥 국제여행사입니다. 그 중국에 있는 흔한 여행사. 근데 이제 그 여행사가 그전에는 북한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18년도 금강산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북한 관광에 대한 부분, 행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제가 포스터 하나가 있었죠. 16,000 몇백 원 중국 돈으로. 그게 기업인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인 투어를 갖다가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진행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그렇게 계약서를 완료를 하고 통일부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통일부 경협과의 담당자 분께서 제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유권 해석을 내렸었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은 중국을 경유를 해서 저희는 중국까지만 송출을 하는 거고 중국 여행사가 여행을 보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과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2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 외국인 북한 관광에 대한 컨셉을 보면 중국을 경유해서 계속 지금도 들어가고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제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예를 들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통일부 쪽에 그때 2018년도 통일부의 입장은 저희가 낸 돈이,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서 중국 여행사에 보낸 돈이 결국은 북한 여행사로 들어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한다라는 유권 해석이었었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보고 뭐 유엔에다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진정서 혹은 뭘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영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참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그 좋은 분위기와 좋은 상황에서 그 여행업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활성화를 시키고 진행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 나라 정부도 그렇고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파이를 작게 보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혹은 공연이라든지 기타 체육 교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 교류 측면을 갖다 생각을 했지만 관광이라는 측면이 단지 그 제재를 넘어서 일단은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작은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제외하고 굉장히 파이를 작게 보셨던 것 같아요. 악순환이 계속 돼가지고 2019년도 말쯤에 오면서 2019년 12월 달에 저희가 다시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민간 교류가 얘기가 되고 그 민간 교류상에서 관광이라는 부분을 다시 대두를 시키게 됩니다. 코로나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거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도 바로 그래서 그 코로나가 없었고 그렇게 됐었다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됐었다라면 좀 더 분위기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 물리적으로 중단된 상태에다가 저희가 뭐 금강산 폭파, 금강산 그 철거라든지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악조건으로 계속 와 있는 상태에서 뭐 더 이상의 돌파구가 없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 바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향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내세우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측의 응답만이 남아있는 어떤 그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20날 그 통일부 22일인가? 20날인가? 네, 통일부에서 외국인 대상 제3국 개별 관광, 내국인 대상 제3국 개별 관광, 그 다음에 이산가족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바로 선호항공으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적을 두고 있었던 주식회사 배고라는 이름의 회사로 바로 변경을 해서 통일부하고 상의를 하여 문구를 약간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문구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갖다가 승인을 받고 북측하고 승인을 받고 외국인 거는 먼저 접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내국인 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측에서 요청한 부분이 포괄적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통일부 측과 협의를 하여 같은 날짜 저희가 외국인 걸로 계약을 한 같은 날짜에 포괄적 신변안전 보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갖다가 북측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승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게 완료가 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제3국 개별 관광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개별 관광을 어떻게 버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별 관광은 쉽게 말하면은 비자를 받아서 외국을 가는 관광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남북 간의 특수성 때문에 지난 2019년도까지 북한을 방문하려면 신변안전보장각서라는 각서와 북측 기관에서 발급이 된 초청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진행이 됐었던 거에서 우리나라가 전향적으로 바꿔서 혹은 이제 방북의 교류에 대한 부분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각서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초청장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그걸 비자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을 처음으로 여행하시는 분도 미국 비자 받아가지고 여행을 하십니다.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전부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여행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남북 간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개별 관광의 가장 핵심은 일반 여행, 해외 여행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은
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 여행에 포커스를 맞췄었을 때 저희 여행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게 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행자 보험입니다. 그 실제 지금 중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북경에 있는 고려 여행사나 고려 투어나 영파이오니어스 이 두 회사까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행자 보험을 중국에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독점 계약으로 여행자 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갈 때도 해외 여행자 보험 꼭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험이라는 측면은 개별 관광 그 소비자가 그 관광을 선택을 했었을 때 자기 스스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예전에 그 금강산 관광 활성화 됐었을 때, 그리고 제가 평화항공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그 대북 전세기 관광을 진행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현대화재 해상보험에서 국내 여행자 보험으로 해가지고 내국인들을 커버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때 2008년도 이후로 다 없어졌죠. 근데 다시금 그런 그 보험을 갖다가 일단은 그 조직을 하고 그 셋업을 시키는 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외국 여행을 가는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첫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북측하고의 어떤 교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과 더 병행해서 그 저희 남측에서 이런 여행업을 갖다가 여행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토대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거, 이 역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약서죠. 근데 이제 아까 신변안전보장, 포괄적인 신변안전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 약관을 봐도, 그리고 여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봐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행사에서 그 고객을 갖다가 그 보호하고 안내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차량을 갖다가 뭐 한다든지, 뭐 고객의 안전을 갖다가 보장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에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일부에서 마찬가지로 내용 조율할 때 그렇게 허가를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허가가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어저께 뉴스라든지 오늘까지 나온 사항들로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보면, 금강산 관광하고 원산관 북측에서 중국 측 인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유출을 해보면, 금강산 관광과 원산 관광에 대한 남측 국민의 원산 지적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금강산 이 남북 관광이 직접 진행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 사실 올해 들어서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금강산 지도를 하면서 내린 그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부분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금강산 관광으로 먼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조금 제 라인 쪽에서는 많습니다. 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계회사, 이제 제가 이메일에서 보내드렸었던 관계회사들 쭉 나와 있는 그쪽 북측의 파트너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뭐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라인은 얼마든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인 통해서 나오는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를지언정 어쨌든 다들 가능성을 보고 저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제가 받은 내용 중에서 봤었을 때에는 그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시작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1호 그 내용에 대한
금강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지도에 대한 이 지시 이행부터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그 보내드린 파일에 보면은 PPT 파일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이 그 개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성 관광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보내드린 파일을 보시면 특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가 월드컵을 신청하기 위해서, 월드컵 참관단을 신청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승인을 받고 접촉 허가를 받고, 그 접촉 허가에 따른 부분으로 북측과 접촉을 했었을 때 북측이 나온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어떤 관광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제안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작년 8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7월 달에 파일이 만들어졌죠. 네, 7월 달로 그때 만들어졌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물건을 교환하고 물물 교환, 관광 대금을 물물 교환으로 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 개성 관광에 대한 핵심은 관광 대금을 원화로 지급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원화로. 예. 그러면 북한에서 원화를 받겠느냐? 처음에 얘기 나갔었을 때 완전 혼났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고. 그런데 이해를 시켰죠.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했었을 때 달러가 쓰이지 못하고 유로화가 쓰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은행도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원화가 사용이 된다면 저희는 사실 제재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화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었을 때 원화는 진짜 종이 쪼가리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봤었을 때 원화는 머니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환전이 가능하죠. 그때 2019년 당시로 봤었을 때 항상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이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평양에 방문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 관광객 숫자가 굉장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 내에 외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 중국 위안화였거든요. 그러면 저희 돈은 중국 위안화로 환전이 되는 머니 파워를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성 관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강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1호 국방위원장 얘기와 그거에 대한 지시 이행에 대한 부분 이후, 그리고 뚫을 수 있는 건 개성 관광, 개성 관광에 대한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드린 게, 개성 관광이 처음에 저희가 2008년도, 7년도 중단되기 전까지 해가지고 처음 진행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처음은 관광 형태로 해가지고 시범 관광이 진행된 게 아니고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도 해봤었습니다. 물론 그때 현대가 테스트는 한 건 아니었지만, 아까 이제 화면에서 잠깐 나왔지만 권투 대회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개성, 금강산, 평양, 중국 심양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에서 권투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참관단 500명을 모시고 권투 대회를 진행하러 관광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면서 관광의 형태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 여부를 봤었던 부분, 물론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고 현대 아산이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교류가 있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안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제안은 북측에 들어가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서없는 점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강의가 전문이 아닌 사람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남북 지금 북한 관광에 대한 부분에, 또 하나 또 화두로 나온 게 삼지연공항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삼지연공항 직항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저가항공사, 네, 지금 LCC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물론 가능성 그것도 뭐 덮어두지는 않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 LCC는 국내에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제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예민하게 봐야 될 거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외국을 못 나가게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기가 거기에 쓰였을 경우에 이제 외국에는 다시 못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는 고려민항을 추진을 하는 게 더 나아지고 난 다음에 고려민항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고 사실상 삼지연은 비행기로 들어가는 거 이전에 중국과 북측이 열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별도의 관광 단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3국 개별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 그 부분도 좀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2018년도에 왜 중국을 갖다가 경유로 해가지고 외국인 북한 관광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그 금강산 국제여행사의 제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거는 저희가 남북한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는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진행을 하려면 중국을 끼고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저희가 분위기는 좋았으나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느 특권, 어느 정도 되는 어떤 행사 이거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북한 관광부터 진행을 했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 소개 제가 이제 일정표랑 해가지고 드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몇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저 행사 시작 전에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북층에는 표준관광 일정표라는 그 관광총국에서 나오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이고요.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게는 3박 4일부터 길게는 뭐 6박 7일, 뭐 7박 8일, 9박 10일까지 되는 관광 일정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관광 일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북한 관광과 내국인 북한 관광에 저희가 스케줄을 거기에다가 저희가 진행할 스케줄을 올려드린 겁니다. 패턴은 저희는 지금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봤었을 때 정규편으로만 본다면은 북경하고 중국의 선양에서 뜨게 되는데 저희는 북경을 쓰지 않고 중국 선양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양 기준으로 봤었을 때 평양과 선양 간의 패턴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정규편이 떴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리고 저희 일정에서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 개별 관광에서 중국에서 1박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거치고 그 다음날 들어가시는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 일정으로 본다면은 4박 5일, 5박 수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 일정으로 봤었을 때 한국에서 화요일 출발, 그래서 4박 5일, 토요일 날 출발하는 일정으로 봤었을 때 수요일 날 리턴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요일 날 출발하게 되고 5박 6일 이렇게 일정을 짜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일정 패턴은 외국인 북한 관광과 내국인 제3국 개별 관광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정표상에서 봤었을 때 뭐 외국인 거는 제가 그거를 한글로 써드릴 이유가 없어서 외국인 걸로 그대로 드렸어요. 그 일정표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국인은 평양, 묘양산, 평양, 묘양산, 남포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 사이에 약 2시간 거리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단군릉이라는 유적지와
그다음에 동명왕릉이라는 유적지 이 두 가지만을 더 덧붙여서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외국인 북한 관광은 일정표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3박 4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개성 원산 금강산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양 개성 원산 뭐 평양 개성 원산 판문점 금강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금액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 금액적인 차이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 20만 원 정도 높은 걸로 나오게 되는데 그 20만 원의 근거는 일단은 국적별로 해가지고 북한도 일단 요금이 틀립니다. 미국 사람과 그 고려 투어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는데 US와 넌 US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일본 사람 요금이 틀리고 중국 사람 요금이 틀립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까지, 그러니까 남한 사람까지 요금이 틀리게 되죠. 총 5개의 요금 체계가 기본적으로 나눠진다. 동남아시아까지 6개 정도가 요금 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금이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국적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함 불포함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포함 불포함 사항에 내국인은 거의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식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다 현지 지불로 이루어지지만 내국인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관광이 진행이 된다면 내국인 개별 관광은 그게 말로는 개별 관광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단체 투어로 딱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갖다가 미리 다 거기 가서 바꾸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대로 딱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식도 더 넣고 뭐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일정상으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변수는 그 인민의 나라가 진행이 되냐 안 되냐, 네, 그거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정도만 내국인 외국인 공통적으로 지불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외국에 계신 여행사하고 간담회는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간담회는 먼저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들어본 결과 거기 저희 뭐 계약서 하나 샘플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2%의 수수료를 드리는 걸로 저희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여행사하고 여행사의 거래상으로 봤었을 때 요청사항은 그거였거든요. 항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항공을 별도로 발권할 경우, 뭐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인천에서 심양을 들어가서 심양에서 평양까지 갔다가 오는 왕복 항공요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선양에서 평양 왕복요금은 일단은 그거는 별도로 발권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조건 발권한다고 보고 인천에서 심양 들어가는 인천에서 선양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항공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드원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 요금과 LA 한국 심양까지 끊는 요금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별도 발권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인천 심양 구간에 대한 부분에 항공권을 발권을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입금가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금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광고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인천, 심양, 평양이 다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상품가를 기준으로 삼고요. 너무 터무니없게 싸게 어차피 이제 경쟁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싸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막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무분별하게 어느 여행사나 제가 뭐 타이틀은 그렇게 썼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많은 분들에게 같이 갔을 경우에 그 안에서의 또 경쟁이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업계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좀 조율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내드린 내용에서 그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3국 개별 관광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진행하는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그러니까 변수는 뭐냐면은 그 고려 항공이 뜨냐 안 뜨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또 그렇게 달기도 했고요. 5월 말일경에 단동과 신의주 간에 물류가 허용이 됩니다. 일부. 그래서 그때 예상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 한 8월 8월달쯤에 진행이 될 거다. 관광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저희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창궐하고 더 또 확대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기간은 뒤로 늦춰졌습니다. 주체라는 여행사와 영국의 주체라는 이름의 영국의 여행사들이 10월 달을 겨냥을 해서 판매가 들어갔는데 10월 달도 힘들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뭐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진행을 하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내륙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가 대두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또한 그 관광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변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지금 현재 국내 관광 같은 경우에 뭐 캠핑이라든지 아주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좀 접목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게 국직에다가 제안을 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일단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사실 그 캠핑 회장님인가? 계시는데 오늘 한번 안 오셨는지 어쨌든 캠핑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러면 개성에서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럼 금강산도 마찬가지로 캠핑카가 들어가고 저희 개별 차량이 들어갔었던 관광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럼 캠핑 장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를 빨리 너저분한 걸 치우라고 했으니까 거기가 부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겠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북측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된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 1월 1일부터 하루에 1000명 원래대로 본다면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진행됐었던 북한의 관광 형태로만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성수기 3월부터 거의 한 11월 달까지에는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북한의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1000명으로 제한할 정도로 그렇게 그건 뉴스에도 나왔으니까요. 그 1000명 중에 750명이 관광객이고 나머지 이제 250명이 일반 상용 인원으로 빼놓을 정도로 매일마다 750명의 관광객이 들어간다라는 그 정도로 수요가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거의 근거는 일단은 항공기가 주 4회, 5회씩 떴었고 열차가 일단 단동에서 출발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심양에서 출발하는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특별 열차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갔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관광객이 중단이 되면서 사실상 관광 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를 했었던 관광 수익이 줄어든 게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국내 여행업계가 전 세계 여행업계가 그렇듯이 북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혹은 그 확진자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북한과 그다음에 그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남한의 직접 관광에 대한 직접 컨택 및 직접 관광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이거 뭐 얘기하면 교령요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아산이 저희가 직접 관광을 한다고 했었을 때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내륙 교통수단이 철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로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성금강산이 지나쳐야 될 곳인데 개성금강산으로는 뭐 저 역시도 사실은 그냥 현대 아산이 그동안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현대 아산이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대 아산 쪽에서 뭐 조금씩 변형을 해서 국내 전문 기업을 만든다던가 저희가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국외 여행업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통장에 대한 부분, 미국 생크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국내 여행업으로 진행을 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하고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접근이 좀 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이메일 보내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저도 의견을 듣고 좀 더 그렇게 해보는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외국 여행사의 12% 수수료가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여행사가 이용할 때 12%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23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게 판매가잖아요. 저희가 판매하는 판매가. 여기에 이거를 저희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외국 여행사에게 12% 수수료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상품을 그대로 이용을 했었을 때는 수수료 개념으로 가지만 아까도 그 패턴이 이게 여행사와 여행사 계약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행업을 갖다가 아주 한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 타파항공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행업을 완전히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여행사하고 여행사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원래 계획은 저희 판매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판매를 하시게 되면 12% 수수료를 드리겠다라는 건데 이제 여행사 측면에서는 수수료 개념이 아닌 입금가로 달라. 그러니까 저희한테 입금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변경해서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국 여행사가 예를 들어서 LA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법인이 미국이니까 외국 여행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여행사는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기본적으로 12%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상품가나 뭐 커미션 또는 뭐 방법 일정 아이티너리가 협의나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또 관광 풍에 주는 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걱정되는 게 비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반인 사람, 저 같은 사람들도 북한을 갈 수 있을까? 비자가 나올까의 문제잖아요. 네. 결국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국내 여행을 포함한 여권 비자가 발급된다는 네. 그렇죠. 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확하게 북한의 영사관에서 비자가 소요되는 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7일입니다. 7일이고요. 이거는 모든 관광객이 동일하게. 그리고 저희가 관광 형태로 받는 비자는 우리나라 말로 혹은 중국 비자의 식으로 말하면 별지 비자죠. 관광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관광증이 나오는데 7일이 걸리는데 워킹데이 기준으로 저희 회사와 영사 간의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 컨펌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 내용은 조금 써드렸었는데 7월 7일 날 해가지고 실제로 스터디 투어를 진행을 하려고 비자를 신청을 외국인 부분하고 외국인 여행사 이제 대표님들하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관광증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름, 국적, 뭐 샘플은 제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 국적 뭐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입경일이 나오거든요.
그 날짜가 찍혀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관광이 활성화됐었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평양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죠. 1000명으로 제한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날짜가 딱 박혀서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같이럼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날짜를 찍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영사관 측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부분은 중국 비자를 보면 3개월, 6개월짜리 단수 비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싱글 엔트리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가 발급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서 진행을 하면은 그 저희가 영업을 하고 모객을 하고 혹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개진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자는 그러니까 개별 관광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여행 형태를 좀 바꾸자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패스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냐? 없으면 개별 관광이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추진을 못 하겠죠. 근데 외국인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가는 것처럼 내국인도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3국 개별 관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네. 이 절차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방북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북에서의 초청장은 이제 생략되더라도 지금 이게 북한 주민 접촉 승인 그다음에 방북 승인 요거는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출발 21일 전에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북측의 비자도 워킹데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7일간의 소요가 필요로 하고요. 그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북을 할 때는 북한의 기관에서 나온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가지고 받기 이전에 접촉 승인을 먼저 받고요. 통일부에. 그 다음에 그 접촉 승인을 통해서 북측 기관과 접촉하여 신변안전보장각서와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일부에다가 방북 승인을 신청을 하고 방북 승인도 7일에서 14일간의 시간이 걸려서 방북 허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북한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만약에 개별 관광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살짝 바뀌게 되죠. 중국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북한 비자를 갖다가 북한 그 관광 비자를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고 비자가 나오면 그 비자가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갖다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접촉 승인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는 거죠. 저희는 중국 여행사에다가 오더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광 비자를 가지고 나온 관광증을 가지고 그 통일부에다가 방북 신청을 하고 방북 허가가 나오면은 진행이 되게 되는 총 따져서 업무적인 프로세스로 미니멈 21일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7일에서 14일 사실 그 개별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을 때 이게 당연하게 그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 관광에 대한 부분으로 방문이 아닌 그 북한 관광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 프로세스라든지 그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단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조절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중국 지금 계약서를 보면 이제 크게는 중국 측과 북한 조선 측에 이제 관광 회사에서 이제 계약 관계를 맺고 남한 측의 어떤 판매 대행 업체가 이제 모집해서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1대1의 양자 관계가 아니고 이제 제3자의 관계가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특히 북한의 어떤 공문서에 대한 엄격성은 꽤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푸시하는 잘못도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이제 서류 중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거부가 될 경우에 그럴 때 책임 소재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책임 소재 누구한테 물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개별 관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는 간소화돼서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개별 관광을 선택한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책임의 어떤 중량감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 공항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프리하게 간다고는 하지만 관광 상품에서는 관광 상품대로 팔았으니까 가는 거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방문하면 좀 안 되는 좀 부적합적인 부분을 그냥 관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에 이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역순으로 대답할게요. 제가 머리는 크지만 기억력이 짧아서. 그 국가보안법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는 관광지가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었을 때 방문하면 안 되는 곳, 사전에 사실상은 조율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평양에 전세기를 띄우면서, 그게 방문이 됐든 관광이 됐든 전세기를 띄우면서 그 통일부하고 항상 얘기됐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만수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일성 동상 네? 네, 그 만수대 그 동상 참배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외국 관광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유독 내국인은 거기를 꼭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절충안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신고는 먼저 하고요.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당국에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절충안이 뭐냐면은 목례를 하지 말라는, 그게 절충안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거기에 가서 분위기 때문에 목례를 하시지만 누가 이 사람 목례했다라고 고발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총 진행을 했었던, 평양에 모시고 가고 거기에 있으면서 행사를 했었을 때 제가 핸들링 했었던 분들을 총 따지고 보면 약 한 3,000분 정도 핸들링을 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는 안 생겼어요. 그리고 뭐 금순환 기념궁전을 그러니까 북측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순환 기념궁전을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그 거의 자연을 보고요. 예, 자연을 많이 보시고 역사 유적지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뭐 관광 그 일정표상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만수대 언덕 가는 부분을 빼고, 예, 그 동상을 보는 거 빼고 사실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통일부에 그 일정표 신고하고요. 신고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분으로 사실은 관광지를 넣냐 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행사가 귀책사유. 네, 귀책사유. 네네.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려도 혹은 문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7일간이 아니고 48시간까지 놔둔 이유기도 하거든요. 빨리 변경을 하고 빨리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럴 만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진행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짜긴 했는데, 만약에 현지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모든 귀책사유는 중국 여행사하고 북한 여행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서상에서 봤었을 때 송출을 대행을 맺긴 지금 상황은 그래요. 제3국 개별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상세한,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으로 봤었을 때 뭐 제가 이메일에다가 보내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사는 금강산 국제관광여행사, 금강산 국제관광국, 뭐 조선민항총국, 고려항공 전부 다 컨택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지사장이 개별 컨택이 다 가능하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그때마다 요청을 해가지고 바꿔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약서상으로 봤었을 때 귀책사유만 보면은
북한 관광에서 문제가 생기는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해결은 오준국제여행사와 그다음에 금강산국제여행사가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관광객이 가져야 될 어떤 프레스가 더 커지는 거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갖다가 추진을 하겠다, 다시 시작한다, 만들었다. 이게 정말 엄청난 큰 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그러면은 명칭에 대한 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인트라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까지 해가지고 코로나 이 전상으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여행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분명히 근거가 되고 자연히 내국인이 북한 관광을 가려고 했었을 때 본인이 갖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내는 어떤 그런 근데 그렇게 과거에도 진행을 했고 지금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제가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은 제가 관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행사만 했기 때문에. 근데 평양으로만 따지고 본다면은 저희가 지금 관광지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평양이라고만 따지고 보면은 그만큼 안전한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율이 다 돼서 일반 사람 한 명 볼 수 없고요. 물론 마주치기는 하는 구간이 있죠. 지하철 타는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마주치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가, 어떤 방문이 아닌 어떤 행사 때문에 간 거 아닌 관광 형태로 갔었을 때 북한 주민과 어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살짝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여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돼야지만 되면은 여행업계 쪽이나 저희가 실제로 개별 관광을 정말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큰 단적인 예가 될 거라고. 한 가지 제안드리면 이게 개별 관광이라는 표현 때문에 되게 이전보다 후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판매자 측에서 법적으로 그런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는 여행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을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행을 대행하는 판매자 측에서 좀 엄격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행사 전체적으로 만약 참여자가 한 개 이상이면 그런 단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좀 전문적으로 왜냐면 사이버 광고 교육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장치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말씀 옳고요. 사이버 광고 교육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은 누르고 다른 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사실 사이버 광고 교육에 정말 많은 내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안 보시죠. 제가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이라고 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팁과 룰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안 드렸는데 사실 남측 국민에 대한 부분에서의 룰이나 팁은 더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은 반드시 동반자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영주권자가 저희 국민으로 해당이 되죠. 시민권자는 예외고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반드시 동반자가 동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고 카메라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는 보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남측에 있는 여행사, 이 행사를 판매하거나 주관하는 여행사에서 당연히 준비해서 같이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가 기존의 고려 투어라든지 외국인 북한 관광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그걸 저희도 따라온 거긴 하지만
그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출발 하루 전날 오리엔테이션,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외국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솔자 금강산 국제여행사 담당자가 나와서 비자를 나눠주고요. 일단은 항공권은 이티켓이기 때문에 네, 그 관광증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뭐 하지 마셔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진행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안내문은 나가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그 출발 그 보통 저희가 일정표에 보면 오전 오후로 나누기도 하고 시간도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일정표를 제가 보여드리지를 않았는데 북한에서 오는 일정표, 확정 일정표를 보면은 시간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8시에 호텔 출발해야 됩니다. 10시에 어디 도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잠을 늦게 자더라도 다 하고 갑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일정 소화 능력이라든지 어쨌든 그 계약상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 잘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지금 용어 자체가 지금 개별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사실 이게 단체 관광인 거죠. 아, 네네. 개별이라고 하면 나 혼자도 일반적인 여행업계를 개별이라 하면 내가 북한에 나 혼자 하고 내 두세 시간 이것도 개별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현재 이동은 단체로 다니는 그런 여행을 의미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행에서 뭐 세부 일정이 바뀌는 이 안전 보장이니 뭐 이건 사실은 이게 허가가 난 다음에 일인 건데 제일 궁금한 건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러는데 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까 말한 방법 승인서 이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좀 서두에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그 1호 네. 승인사항 이제 내가 안전 보장할 테니까 외국인들 들어오세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는 역으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쭈르륵 부수적으로 물론 우리가 전에 박광자 사건 그런 경험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거 나오는 시점 같은 것들에 대한 협의가 어디까지 찍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부수적인 절차가 생각을 아무리 계약서를 뭐 꼼꼼하게 써봤자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허가가 없는데 우리 뉴스에 쉽게 하면 뉴스에서 조선중앙통 거기에서 딱 나와가지고 뭐 올해 2020년 뭐 12월 1일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내가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당연히 무슨 조항 같은 거 안 보더라도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네, 일단은 관광 부분으로 해서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관광총국에서 공문이 나가게 되고 각 여행사별로 공문이 나가게 되고 해외 국제 여행사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국제 여행사에서 각 파트너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아까 금강산에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이제 그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제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3국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그 언제부터 진행한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빨리 알려지는 게 제가 아까 전제로 깔았지만 조선민항 총국에서 발표를 하여 고려항공이 언제 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순서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되죠. 지금 아직 외국인 거는 계약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시민권자는 바로 대상이 되겠죠. 내국인의 진행이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간에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왜냐면 아예 절차가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결심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단 정부 간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북한 관광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네. 저희가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를 예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내국인이 이란 같은 데를 갔다 오면 미국을 가는 게 있어서는 비스타가 안 되고 비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북한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개별 관광이 남북 간에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계속 미국에서 지금 우리 내국인한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네. 일단 개별 관광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뉴스에 나오거나 정책으로 나왔었던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에 대한 부분, 입국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영주권자가 한국에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내지 않고 북한의 원호동포 해외동포위원회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아 방북하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딱 지정하진 않겠지만 기자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관광증이라는 게 별지 비자이기 때문에 패스포트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입국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전산상에서 남는 부분이 없거든요. 저희가 축구 때문에 평양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금강산에서 행사하셨던 분도 계시고 중간에 2018년도부터 행사들 많았거든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분들한테 여권상에서 남는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통과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개별 관광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을 때 미국의 생크션을 갖다가 주의하는 부분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금융이고요. 그거는 개개인도 사실은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 여지가 있어서 저희에게 워킹그룹이 있고 그 워킹그룹이 일을 좀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의 조율도 진행이 됐었을 때 만약에 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또 이슈화 시켜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면은 측에서 또 종속적으로 미국에 따라서 나간다고 정말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책이니까. 예. 그리고 실제 집행이 됐었을 때 그때 알려도 늦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측 인원은 최소 출발 인원이 4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거 4명 이상 진행이 되게 되고 지금 맥시멈으로는 원래 관광버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쪽 북측 현지의 관광버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40명이거든요. 네, 40명인데 일단은 또 코로나 때문에 변경되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좀 더 줄이고 네. 그래서 맥시멈 인원은 30명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플하게 여행업에서 제가 만약에 어쨌든 대표님께서 말씀 상품을 결국 저희가 대행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여행사에서. 네. 그러면 저희가 모객을 해서 네. 다른 일반적인 관광이라면 그냥 명단을 드린다는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대신에 이거는 좀 방북을 그러니까 북한을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비자도 받아야 될 거고 방북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냥 어떻게 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한 달 전에 모객을 해서 네. 명단을 드리고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고 그건 며칠 전에 받아야 되고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여행사에 대한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아까 좀 전에 누가 질문 주셔가지고 조목조목 해가지고 70세 이상 하고 그게 프로세스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고 여행사가 해야 될 일,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제출된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책임은 이제 그 금액까지 받고 금액을 송금하시고 하게 되면 귀책은 또 끝나시는 거죠. 판매하시는 여행사 쪽에서는. 그럼 그거를 남측의 여행사 주체는 그걸 핸들링해서 중국에 보내고 통일부에 신고하고 관련된 부분의 업무들을 갖다가 보게 되겠죠. 네,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혹은 진행이 돼서 저희가 함께 했었을 때 예, 그때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할 겁니다. 저기 뒤에 분 먼저. 네. 이 개별 관광 금년 섞여서 우리 정부에서 북미 관계하고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말이죠. 북측에서 이 남쪽에서 지금 개별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전에도 다른 것은 그런데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오히려 이 개별 관광보다는 지금 한미 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거기가 다소라도 좀 호정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나야 이 개별 관광 같은 것도 북측에서 받아들이고 그러지 현재로서는 남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 또 개별 관광을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에 대해서 또 북미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북측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개별 관광의 개념을 조금 말씀드렸었을 때 그때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또 좀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단 중국과 북한의 관계, 우리는 그냥 단 중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손님을 보낸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고려해보기 뜨기만 하면 북한에서도 한국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고 그냥 비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거 오케이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모른 척하고 모르겠는데 그냥 해버리기만 하면 네. 다만 그렇게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는 뭐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포커스는 그쪽 북한의 거기에서 조선 뭐 어디 거기에서 외국인들 오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안전 보장을 하고 그 고려 항공이 뜨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손님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이제 정치라든지 정치 외교가 조금이라도 색이 입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논의가 민간 기업의 논의가 아니고 정부 대 정부 논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기 전에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그게 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통치 개념의 어젠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 대 민간 기업이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순수하게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거를 오늘 간담회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 누군지에 대한 부분으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뭔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알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에 어떤 하나의 그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거든요. 조합 뭐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저는 공신력은 계약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금강산 국제 여행사가 과거 제가 일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 잘 해보고 판매 방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결국은 중국에 있는 여행사에 대한 뚱이라는 거잖아요. 북한 상품.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저희가 딱 코로나나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고려항공이 심양을 뜨는 것만 해결이 되면 먼저 송객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안 된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과 북한 여행사 간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부분에 송객에 대한 부분에서의 포괄적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의 승인.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그 북중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걸로 그냥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안 된대요. 통일부에서 네, 통일부에서 그걸 별도의 문구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국민의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아니, 그거는 꼭 아니지만 남측 민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꼭 그 포괄적, 그러니까 내가 잘 케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포괄적이니까 반드시 그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아직 승인이 지금 나지 않은 상태. 근데 그게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남측 국민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처럼 비자만 받고 진행했었던 적이 북한도 단 한 번이 없거든요. 남측만 없는 게 아니고 북한도 없어요. 시스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논의가, 또 그 논의가 사실 저는 정치색이나 외교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고 싶지만 이제 입혀지잖아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지금 북측에다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치 색깔 빼고 업자 대 업자로 여행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승인을 부탁한다, 요청한다. 아주 지속적으로 1월 20일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북한에서 승인을 해준 포괄적 신변안정이라는,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맞습니다. 우량국이 해결될 때 두 문제가 될 때 추적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점은 아직은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그 외국에 있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인 여행사, 해외에 있는 여행사들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오중 여행사가 좀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럼 영어권이라고 할까요? 한국은 우리 박사장 대표님께서 권한하시겠지만, 중국은 또 오중 여행사가 있겠지만, 그 외에 미국이나 유럽 여행사 영업에 대한 만약 미국에 있는 한인 여행사가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오중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를테면 지금 여기 박사님 통해서 우회해서 해도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 체계는 외국에 있는 여행사들도 저희 상품을 이용하는 이상의 남측의 주체가 되는 여행사, 그게 저가 되면, 혹은 어느 주체 여행사를 제가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체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중하고 직접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오중까지만 끝나 있는 계약서로 해서 제가 오중 여행사 대표로 나와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측의 여행사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판매 주체 회사가 존재를 할 거고, 그 판매 주체 회사를 통해서 기타 다른 여행사들이 조인해가지고, 근데 아까 뭐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막 이렇게 만들어진,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형태는 고민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계약 방식은 국내에 있는 여행사가 됐든 해외에 있는 저희 상품을 파는 여행사는 남측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 맥주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질문을 드리자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제3국 경유에서 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요구가 있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육로로 가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전세가 됐든 뭐 앞으로 뭐 전기표이 됐든 항공을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앞에 뒤에 말했던 이 두 가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제3국 중국 경유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집중력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사실 제가 이 북한 쪽은 잘 모르지만 2007년, 8년, 9년에 중국에서 북한 여행 한번 광고를 했어요. 다시요, 뭐요? 중국에 C자 들어가 있는 여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 구경기. 네네네네. 얘들이 2007년, 9년에 아리랑 축전 그때 한참 유행이고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했어요. 네네. 그때 저도 이걸 알았던 이유가, 그때 한국 이 C자 들어가는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사의 접촉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방식으로 팔려고 했는데, 그때 뭐 정권이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됐죠. 네네. 불어가 났으니까. 그때도 사실 나왔던 이슈들이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북경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 설명을 제가 한번 참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이 비슷하게 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제가 약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앞에 뭐 미국이 뭐 정치가 어쩌고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한다고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다만 제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채널, 내 계약상 지금 구조가 대표님네 그 원코리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1차로 받는 렌트사가 있고, 현재 북한에서 받는 최종 렌트사가 있다고 치자고, 북한은 최종 목적지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어차피 우리는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이 중국의 여행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루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 이게 조금 된다 싶으면 제2의 제3의 이 업체가 나타나서 이제 분위기가 묘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는 판매 대리점 권한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뚫어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익스클루시브한 계약을 맺기 전에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판매에 대한 우리가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 비용이나 이런 걸 들였을 때 야 그거 뭐 어디나 팔아도 다 똑같은 거 하지마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전문가들도 많이 끼어들다 보니 이제 내공이 약한 업체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고 등등등 생기다 보면 시장이 펴지지 않겠냐. 그래서 도대체 지금 말씀드린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향후 구조상 뭐 이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보시기에 이 채널이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마도 그 개성 쪽의 그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 북한의 다른 지역까지 이 친구들이 혹은 커버할 수 있겠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계약서를 보시면요. 독점적 지위에 대한 오중국제여행사가 받은 독점적 지위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2018년도 7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1년 동안 별 문제 없었을 때 연장돼서 지금도 계속 그걸로 가져가서 제가 그렇게 오픈한 겁니다. 얼마나 독점적이냐? 이런 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 SBS에서 방송했던 샘 해밍턴 갔다 왔었던 투어가 있습니다. 그게 태권도 로드 투어라는 캐나다 회사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 태권도 로드 투어는 그때 당시는 한국에 영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국제여행사와 북한에 있는 태권도 국제여행사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좀 특수성이 있죠. 저희랑 관광 스케줄도 조금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여행사들, 뭐 조선국제여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파트너십에 있었던 부분으로 보면 고려항공 국제여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국제여행사들이 있어서 그 국제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전제는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봤었을 때 예전에는 국가별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국제여행사들을 정해놨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정해져 있어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외국은 오픈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강산 국제여행사가 조총련과 한국민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2018년 7월에 그 외국인들 전체 대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렇다 치지만 아직까지 관광총국에서 지정을 하는 내국인에 대한 컨트롤은 금강산 국제관광여행사에다가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독점적, 그렇죠. 자연스럽게 독점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에서 걔네들이 다른 데랑 계약을 맺을 만한, 그러니까 그 계약을 파기하는 규칙 사유에 대한 부분에 그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그 같은 연장선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여행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익스패드를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 누구요? 익스패드. 그러니까 국내 장기 거주자. 네네네네네. 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기네 스스로 고려 투어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예, 다들 컨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쪽, 사실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봤었을 때 우리 프로그램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가격.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투어 여행사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희 투어 상품의 비용이 포함사항으로만 봤었을 때 그 저렴하다라는 거를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만큼 원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율을 했고 그 조율을 한 상태에서 판매가에 대한 부분에서 오버하지 않는 금액, 그러니까 그 커미션을 보장하면서 오버하지 않는 금액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 또 판매가는 정책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외국인으로만 본다면 또 외국 여행사랑 붙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폭까지 계산을 한 그런 판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요금도 또 변경될 수도 있고요. 금강산 국제여행사는 지금 그 오중 여행사라는 것과 한개 채널을 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갖다. 일본하고는 또 별도 채널이 사실 있긴 한데 우리나라로 따져서 남측에 관련된 그걸로는 한 채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시트립을 통해서 혹은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구경에 보면 네. 파트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에서 저희 조선족, 한국 말씀하시는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영업을 하시고 어떤 판매 루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많이 확인을 하는데 뭐 저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남측 국민에 대한 북측 여행에서의 핸들링은 조선금강산 국제여행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논설을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고 다 봐도 제3국 개별 관광, 제3국 북한 관광을 경유 북한 관광을 여행사들의 관점에서 여행사들의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북한 관련된 뉴스들을 보고 하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개별 관광에 대한 혹은 관광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관광에 대한 어떤 개념을 직항이 아닌 이상에서야, 남북 직항이 아닌 이상에서야 좀 바꿔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리고 차후에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협업을 했었을 때 완성도 있게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